이런 와중에 가나 대통령이 왔어요. 네, 초콜릿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초콜릿은 우리가 줬더만. 우리가 줬더만. 우리가 줬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이제 뭐 가나 대통령 정도 왔는데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대통령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 보따리 검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에 검사를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맞아야 합이 맞아야 만나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오는 사람들은 일단 들고 오는 보따리들이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예전에는 대해서, 빈 보따리 가지고 가서 돈 채워갔잖아. 옛날에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서 와가지고 국빈 대접 받고 돈 뜯어가고 맨날 올 때마다 막 1조 원씩 뭐 1,000억씩 퍼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렬이가 또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받지도 못할 돈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가나도 사실은 성렬이가 비탕감해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성렬이 고발하러 왔나 싶은 생각도 좀 있기는 한데 아마 관련된 얘기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뭔 보따리를 들고 왔는지 뉴스에 나온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나 비탄감 얘기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요게 이제 2024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이 사람이 당시에 제1야당 대선 후보였어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이 가나 빚을 상환 유예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빌려준 돈인지도 몰랐는데 빌려준 돈이 있었다는 거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부 가나 언론이 당시 마하마 가나의 빚을 탕감해준 한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를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탕감해준 건 아니네요. 상환 유예를 해준 거네요. 네. 정부 공식 입장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장부에는 상환 유예라고 해놨는데 시발 그 돈을 성렬이가 챙겨갔으면 어떡하죠? 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얘도. 네. 어찌됐거나, 빚을 탕감해 준 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언론에는 빚을 까줬다 그래갖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찌됐거나, 따끈따끈한 2024년산 대통령이, 가나 대통령이 한국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1야당 대선 후보였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보따리들을 들고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핵심 협약을 맺었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한 겁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보면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네. 그리고 가나는 사실 남아 도는 나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을 맺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기술 디지털 혁신 개발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와 한국의 디지털 기술 전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고요. 해양 안보 협력을 맺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의 치안과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가 목적인데요. 한국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의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국제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적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좀 도와달라 이거죠. 일단 가나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저기 중에 하나는 가나란 나라가 금이 사실은 많이 납니다. 진짜요? 네, 제가 저기 아프리카에 금 수입하려고 알아봤을 때 남아공하고 가나가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고 이제 금 자체를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수출 1, 2위를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 그 만에서 천연가스와 원유 기니만 천연가스와 원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석유를 일부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산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무궁무진하고 비싼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는 3,500만 정도 되고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한 10분의 1 정도, 3,000달러?
예, 우린 3만 달러 시대니까 약 3천 달러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 속도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작년부터 플러스 5% 이상 성장을 하고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아프리카 쪽에서 나이지리아와 함께 유럽하고 가까운 지형적 위치도 있고 자원도 있고 거래할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발전을 막 해나가려고 하는 나라예요. 광물이 있네. 리튬, 망간, 보크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배터리와 첨단 산업에 이제 필수한 광물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오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보따리들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내놓고 탱크를 사가든 기술을 배워가든 아니면 자동차를 사가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가 이번에 들고 오는 자원이라든지 개발 협력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권한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가장 기대하는 게 일단은 이제 금이겠고요. 이게 금을 해갖고 우리가 무슨 장신구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용 금을 필요로 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휴대전화 그거 안에가 금이 엄청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휴대전화 한 자루 정도를 녹이면 금이 막 3돈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도시광산을 최고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나 전자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 금이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가나의 금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많이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새로운 석유 자원이라든지 천연가스 자원들을 가나에서 채굴 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갖다 쓰기에도 좋지만 유럽에 팔아먹기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들이 가나하고 협력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다만 이제 가나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인구 구조가 한 22세 정도 돼요. 평균 인구가. 아프리카가 연령이. 네. 그러니까 중간 연령대가 굉장히 높죠. 두텁죠. 그리고 젊죠. 출산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아프리카란 나라가요. 사실 따져놓고 뭐 미국, 중국, 카나다를 다 집어넣어도 전부 다 들어갈 만큼 엄청 큰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의 산업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아마도 뭐 100년 안에 인구가 40억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가나는 특별하게 교육열과 노동력 수준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특히 그리고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가나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 주한 가나 대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라고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에 갔던 분이 이제 한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대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인을 한국 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나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엄청 중시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가나가 가장 가지고 싶은 거는 사실은 해군력일 거예요. 왜냐면 가나가 서아프리카의 코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지역 해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영해에 대한 권한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반해서 가나가 경제 수준이 아직 낮아가지고 자체적인 이제 조선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소 표준을 가서 배우려고 하면 한국밖에 배울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아프리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 가나가 있는 곳을 딱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 가나는 이분이 제1야당 대선 후보일 때가 윤석열 때 그 후보였다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드물게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네. 돼 있는 나라고 민주공화국으로 지금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는 국가죠. 그 주변 국가들은 계속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계속 바뀌고 서로 그러네.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포르투갈로 뭐 이런 쪽. 네네. 네. 근데 이제 가나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다. 민주적으로 잘 돼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시장 요거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서아프리카 15억 인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현대조선소를 와가지고 방문을 하고 기술 관련한 걸 봤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조선소 설립과 함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천연가스들 이런 네.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개발한 거를 팔아먹기 위한 이 운반선 같은 거에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아요. 가나는 공용어가 영어여가지고 가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됩니다. 예.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가나 출신 그 방송인 그 키 큰 애 오말리인가? 오칠이? 오칠이. 네, 오칠이가 우리나라 그 가나 출신으로 와갖고 뭐 가나 왕자란 말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돈 쫄쏠하게 벌다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아니에요. 없어졌단 말이 있는데 사기죄가 아니고 당시에 살짝 약간 이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해가지고 잠깐 방송을 못 나왔다가 지금 다시 슬슬 방송 재개하려고 하는데 네. 여전히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역한답시고 뭐 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를 진출하는 진두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보여집니다. 50년이 됐다고 하는데 50년 동안 별로 무역 거래를 할 만한 건 없었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주된 선들은 나이지리아 쪽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아마도 앞으로 가나가 나이지리아 못지않은 자원 보국으로서 뭔가 서아프리카 경제 개발을 해나가는데 구체적인 실적들이 나올 걸로 봐요. 근데 이번에 와서 얘기한 것 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어. 무슨 MOU를 한다든지 뭐 수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진행이 나는 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차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자리매기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오랫동안 가나의 좋은 정치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